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느냐는 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지난 3.29 부동산 대책 이후 농지법 개정 내용과 함께 농지 관련 테마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을 살펴보면서 매번 언급하는 것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 여부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제촌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촌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두지 않으면 농지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가 묵인되었고 요식행위 정도에 불과하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나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한층 강화된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의 보유가 결코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정 농지법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법령은 오는 5월 18일과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시기는 본인의 농지 보유 행위가 농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관련 많은 영상을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은행 제도의 문제점과 농지 위수탁 관련 내용을 Q&A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함께 전주 부동산 닥터라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 중인데요. 최근 농지 관련 블로그 댓글 질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잘 봤습니다. 아버님이 몇십 년 전 논을 구매하시어 노후에 농사를 지으려 하셨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 이후 10몇 년 전쯤 임대를 주고 지금도 그대로인데 그동안 통지나 벌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농지법을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공기업 직원의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의 원정 투기가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벌행위 강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강화된 개정 농지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법이 없어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똑바로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튼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농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 관련 질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난 영상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속 농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지를 취득 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농취증 신청서의 농지 취득 목적은 4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 경영, 두 번째 주말 취업 영농, 세 번째가 농지 전용, 네 번째가 일반인과는 별 관계가 없는 시험 연구 실습 용지. 이 4가지 목적이 아니면 결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은 불가합니다. 또한 취득 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공사에 즉시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소유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는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농지 소유 제한 규정입니다. 즉 자기의 농업 경영 이용 목적으로 소유가 허용된 농지이므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중인 농지를 농업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 변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 경영 없이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 농지은행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까요?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농지 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지침에서 임대수탁 제외 대상 농지를 적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수탁 제외 농지는 법인 소유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물론 공유자가 임대 위탁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임차인 선정 기간 동안 임차인을 선정할 수 없어 수탁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된 농지 중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다음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농지, 처분 대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는 일단은 최종 확정 시까지는 수탁계약이 유보됩니다. 농지 위수탁 사업 추진 체계는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영농에 적합한 농지라고 판정이 되면 임차인 모집공고, 임차인을 선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국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없으면 농지의 위탁 임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농지 소유주가 직접 임차인을 선정한 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를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제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임차인을 대동해서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빠른 위수탁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농지 위탁자의 배우자, 즉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는 해당 농지의 임차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업무지침에 임대수탁 제외 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굳이 현재까지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농지의 위탁 임대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0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해당 소관의 의원이 농지은행이 농지 투기 창고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농지은행 제도에 이런 허점을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우 의원입니다. 현재 농지 임대 위탁 사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는 자가경작이 원칙이지만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농어촌공사가 이를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임차인을 구해주는 제도이죠. 올해에만 여의도 면적 47배 수준의 수탁을 받고 있고 그중 약 90%의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아닙니까? 이러면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할 때 불법 이용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나 증여로 받은 땅을 농어촌공사에 바로 위탁하게 되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도 받지 않고 농지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농사 짓지 않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지법 위반도 피하고 정부의 수수료 지원도 받고 임대 수입도 얻습니다. 또 나중에 몇 년이 흐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먹는 셈입니다. 현재 이런 제도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 임대 위탁자의 주소 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소유한 관유농지가 전체 26%이고 경기도의 경우는 25%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관유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를 안 지을 확률이 높겠죠. 부산, 대구, 인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관유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비율이
73%를 넘어갑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거나 증여를 받은 것 아닙니까?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 만든 좋은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치환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작년보다 농지 임대 위탁 건수가 1.5배나 늘었고 연말 가면 약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농지 불법 투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공사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도 하고 법도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김희식 사장은 합당한 지적이며 취득 이후 일정 기간을 거쳤다가 임대 수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농지은행 관리원이 만들어지면 상시 실태 조사를 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본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무엇보다도 농지은행과 위수탁 체결 농지는 지자체의 업무량과 효율적인 농지조사 추진을 위해서 농지효 실태 조사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소관의 국회의원이 농지은행 제도가 농지 투기의 창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답변처럼 지난 2월 18일 농지상시조사와 농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지은행 관리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신설되었고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정리하면 농지 위수탁 사업 업무 지침에도 위탁받은 농지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농지법 제23조 농지 임대차 제한 농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농지 취득 목적 등 디테일한 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연구 실습지나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인지 정도만 체크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농지 임대 위탁 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업무 지침이 보완 또는 개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농지은행 농지 임대도 결코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지 가격은 다른 토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농지 투기를 부추기려는 취지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또한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업농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농지법의 취지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과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위탁 경영, 농지 임대차 등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농지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꼭 먹고 알 먹고 국물도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